저는 루시아가 아니에요. 제 진짜 이름은 백설이에요. 민두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랑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백설이라고? 그게 무슨? 백미소라는 딸이 있었어요. 민세리와 시비가 붙어서 폭행당했고 회장님이 덮어준 그 사건으로 결국 자살했어요. 미소. 백미소? 설마. 제 딸을 죽음으로 몬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접근했어요. 민두식은 무릎을 꿇고 그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좋아. 내가 모든 걸 인정할게. 하지만 너에 대한 내 사랑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 민두식의 절규 같은 고백에 백설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증오가 뒤엉킨 이 순간 태양을 삼킨 여자의 복수가 절정에 다다른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태양을 삼킨 여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희미한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백설이는 차 열쇠를 꺼내려던 순간 뒤에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를 감지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울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소리 지르면 가만두지 않겠어. 갑자기 나타난 3명의 괴한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결연했습니다. 백설이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얼마나 받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녀의 담담한 반응에 괴한들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하 주차장에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루시아 씨. 문태경이 나타나 주저없이 괴한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민첩한 움직임에 첫 번째 괴한이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괴한과의 격투에서도 문태경은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으악! 하지만 마지막 남은 괴한이 재빨리 백설이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그녀의 목에 닿자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칼 버려.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이 여자 죽어. 문태경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양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눈빛에는 백설이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진정해.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 그 순간 백설이가 재빨리 몸을 비틀며 괴한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문태경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괴한마저 제압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괴한들의 신음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어요? 문태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백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목을 만지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아니었다면 누가 이런 짓을 시켰는지 알아요? 회사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태경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원수를 만들었나 봐요. 하지만 이제 누가 진짜 적인지 확실해졌네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납치 시도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요. 제가 계획한 것보다 더 완벽한 상황이 됐어요. 문태경은 그녀의 차갑게 변한 표정을 보며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설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잠시 사라져야겠어요. 본부장님도 저와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루시아 씨. 하지만 백설이는 이미 돌아서서 지하 주차장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문태경이 그녀를 부르며 쫓아갔지만 그녀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민두식의 회장실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전 직원에게 루시아 수색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아직 루시아 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친 듯이 찾아.
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면 너희들 다 책임져야 해. 민두식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그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소문이 돌고 있는데.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이야? 빨리 말해. 민 사장님이 루시아 씨 납치를 지시했다는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민두식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치솟는 분노가 그의 눈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경채가? 내 딸이 내 여자를 납치하라고. 그 순간 민두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간절한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루시아,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내게 와.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 민두식은 거의 울먹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미안해요, 회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리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 누가 너를 괴롭히는 거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민두식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쳐 잉크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집착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민강유통 전체가 그의 광적인 사랑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김선재와 함께 서울 시내의 호텔과 모텔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고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변, 정말 루시아가 백설이가 확실한 거지. 김선재는 운전대를 꽉 쥐며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턱에는 며칠간 면도하지 않은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왼손잡이인 것도, 미소를 언급했을 때의 반응도, 심지어 4년 전 우리 관계까지 모든 게 일치해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네. 그 여우 같은 년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민경채는 주먹을 불끈 쥐며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계했던 여자가 바로 미소를 죽음으로 몬 그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했을 줄이야. 우리는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를 회장님께 밝히면 아버지가 믿을 것 같아? 지금 아버지 상태 봤잖아. 완전히 미쳐가고 있다고. 민경채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루시아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말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차를 급정거시킨 후 분노에 찬 눈으로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사설 탐정을 더 고용해. 그 여자가 숨을 만한 곳을 모조리 뒤져야 해. 이미 서울 시내 주요 호텔은 다 확인했는데 흔적이 없어요. 분명 누군가 도와주고 있을 겁니다. 민경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리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계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텔라장. 분명 그 여자가 배후에 있을 거야. 루시아 혼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해. 스텔라장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호텔에서 체크아웃한 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김선재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도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김변,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 여자를 찾아서 완전히 제거해야 해. 민경채의 목소리에는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그 여자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때 김선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지만 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선재 씨, 오랜만이네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백설이의 차분한 목소리에 김선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백설이, 네가 어디 숨어있든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찾아보세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사라진 후에 무슨 소문이 돌고 있나요? 김선재는 민경채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백설이가 납치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너 일부러 그런 거였어?
민 사장이 저를 납치하려 했다는 소문 말이에요. 글쎄요, 사실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백설이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김선재는 이를 갈았습니다. 니놈의 계획이 뭐든 상관없어. 반드시 네 정체를 폭로해서. 그런데 김변 혹시 비자금 횡령 건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제가 없는 동안 혹시 누가 찾지는 않았나요? 김선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민 사장님, 우리 큰일 났어요. 그 여자가 모든 걸 계획한 거였어요. 뭘 계획했다는 거야? 자신의 실종까지도 복수의 일환이었다고요. 우리는 완전히 그 여자의 덫에 걸린 거예요. 민경채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것 같았고 그들은 백설이라는 거대한 복수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회장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며 문태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고 평소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문태경, 빨리 들어와. 문이 열리자 민두식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문태경은 민두식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지칠 게 뭐야? 루시아를 찾는 게 먼저다. 민두식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흥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광적인 빛이 돌았습니다. 너는 루시아와 가까웠잖아.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나? 문태경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두식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루시아 씨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 분명 누군가 내 여자를 해치려 한 거야. 민두식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격렬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비정상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루시아 씨가 위험에 처했다면 분명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그래, 맞아. 분명 연락을 할 거야. 민두식은 갑자기 문태경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너, 루시아를 찾아내면 내가 특별 보너스로 10억을 주겠어. 아니, 20억도 상관없어. 문태경은 민두식의 광기 어린 눈빛을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돈 문제가 아닙니다. 루시아 씨의 안전만이 중요해요. 그래, 안전. 내 루시아의 안전이 제일 중요해. 민두식은 갑자기 전 직원에게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강유통 전 직원은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루시아 씨를 찾아라. 그녀를 찾는 것이 최우선 업무다. 문태경은 경악한 표정으로 민두식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전체를 개인적인 일에 동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하시면 회사 업무에 차질이. 회사가 뭐가 중요해. 루시아가 없으면 나도 없어. 민두식의 절규 같은 외침에 문태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루시아가 이런 상황까지 예측했을지 궁금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민 사장님과 관련된 소문은 들으셨나요?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두식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경채? 내 딸이 내 여자를 해쳤다는 소문 말이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성급하다고? 내 딸이 질투 때문에 루시아를 해쳤을 수도 있어. 민두식은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했습니다. 그의 이성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당장 경찰을 불러와. 당장. 회장님, 차분히 대화하셔야. 대화? 내 여자를 건드린 놈한테 무슨 대화가 필요해. 그때 민두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루시아의 번호였습니다. 민두식은 거의 뛸 듯이 기뻐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루시아, 지금 대체 어디 있어? 회장님,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다니. 누가 너를 해치려 했어? 말해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고? 나는 하루도 못 기다려. 민두식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문태경은 그런 민두식을 보며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회장님을 진짜 사랑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그럼 왜 내 곁을 떠나는 거야? 하지만 전화는 또다시 끊어졌습니다.
민두식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절규했습니다. 루시아, 루시아. 문태경은 민두식의 모습을 보며 루시아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정교한 심리전이었고 민두식은 그 덫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루시아 씨가 무사하다니 다행이에요.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기다려? 나는 못 기다려. 당장 찾아내야 해. 민두식의 광기는 더욱 심해져 갔고 문태경은 이 모든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스텔라의 안전가옥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시청하며 민강 유통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민강 유통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회장의 이상 행동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스텔라가 태블릿을 들고 와서 주식 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기쁨이 반짝였습니다. 예상보다 효과가 크네요. 민두식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백설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뉴스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화면에서는 민강 유통의 업무 마비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남자만큼 어리석은 건 없지. 특히 권력을 가진 남자라면 더욱 그래. 스텔라는 와인 잔을 들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평화로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이 벌이고 있는 복수국의 규모는 거대했습니다. 이제 민경채를 완전히 몰락시킬 마지막 카드를 쓸 때가 됐어요. 아직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민두식의 집착이 절정에 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백설이는 휴대폰을 꺼내 민세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세리한테는 왜 연락을 해주는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 세리는 달라요. 그 아이만은 진심으로 아꼈거든요. 백설이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수의 대상이지만 민세리에 대해서만은 진정한 애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복수를 망칠 수 있어. 조심해야 해. 스텔라가 경고했지만 백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리는 피해자예요. 그 아이까지 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민강 유통이 무너지면 세리도 함께 무너져.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백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과정에서 진정한 감정이 생겨난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미소의 사진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왜? 혹시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아니요. 오히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예요. 스텔라는 방으로 들어가 미소의 사진이 담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백설이는 딸의 사진을 꺼내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거의 다 끝냈어. 조금만 더 기다려. 네 딸은 복수보다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할 거야. 스텔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백설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복? 내 딸을 죽음으로 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 복수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거야? 백설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미소 곁에 가고 싶어요. 스텔라는 백설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복수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민경채의 마지막 버팀목부터 제거하자. 김선재의 비자금 횡령 증거를 공개할 때가 됐어. 그러면 민경채는 완전히 고립되겠네요. 그게 목적이야. 그 여자가 무력해질 때까지 하나씩 제거하는 거지. 두 여자는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강 유통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였고 백설이의 복수는 절정을 향해 치달리고 있었습니다. 민세리는 자신의 방에서 루시아로부터 온 문자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녀가 무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갑자기 사라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정말 루시아가 괜찮을까?
민수정이 세리의 방으로 들어오자 세리는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루시아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안전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걱정해? 민수정은 침대에 앉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나한테 처음으로 엄마 같은 느낌을 준 사람이야. 갑자기 사라지니까 불안해. 엄마 같은 느낌? 너 지금 진짜 그런 거야? 민수정은 세리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응. 루시아는 나를 진짜 딸처럼 아껴줬어. 큰언니처럼 계산적이지도 않고. 세리의 말에 민수정은 잠시 찔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루시아가 단순히 도망간 건 아닐 거야. 분명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무슨 계획? 루시아가 무슨 나쁜 일을 할 리 없어. 나쁜 일이 아니라 큰언니를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 말이야. 민수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리의 반응을 살피며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봐. 루시아가 사라진 후에 큰언니가 납치 누명을 쓰게 됐잖아. 이게 우연일까? 세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루시아가 일부러 그런 거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 루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야. 그때 세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루시아의 번호였습니다. 세리는 기뻐하며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루시아, 정말 괜찮아? 걱정 많이 했어. 미안해, 세리야. 갑자기 사라져서.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지? 전화 너머 루시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했습니다. 언제 돌아와? 아빠가 완전히 미쳐가고 있어. 아빠를? 왜? 루시아 찾는다고 회사 일도 안 하고 난리야. 큰언니한테도 화내고. 루시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두식의 반응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리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 무슨 일? 무서운 일이야? 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 유일한 바람이야. 루시아의 말에 세리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루시아, 왜 그런 말을 해?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네가 걱정돼서. 전화가 끊어지자 세리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수정은 그런 세리를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리야, 이 전화 내용 아빠한테 말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루시아가 나한테만 연락한 건데. 아빠가 그렇게 찾고 계시잖아. 루시아가 안전하다는 걸 알려드려야 해. 민수정은 계속해서 세리를 부추겼습니다. 루시아의 연락 사실이 알려지면 민두식의 집착이 더욱 커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가 비밀로 해달라고. 가족보다 루시아가 더 중요해. 민수정의 말에 세리는 갈등했습니다. 루시아에 대한 믿음과 가족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루시아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필두는 30년 전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담긴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문태경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짊어진 죄책감과 이제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간. 정확히 오후 3시 20분이었지?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필두를 주시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마침내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뺑소니를 쳤다는 시간은 오후 4시였어. 1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난 그 시간에 좀도둑으로 몰려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어. 이 서류가 그 증거야. 조필두가 봉투에서 꺼낸 것은 30년 전 경찰서 조사 기록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는 그의 구체적인 조사 시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에이, 이게 진짜인가요? 문태경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며 감격했습니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민두식과 오판술이 어떻게 나를 대리 뺑소니범으로 조작했는지 이제 알겠어.
그들은 자네 부모님을 죽이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야. 조필두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와 한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였구나. 문태경은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곧 깊은 슬픔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자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복수할 거야? 조필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문태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와 정의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정의로운 방법?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하겠어요. 이 증거로 재수사를 요청할 거예요. 문태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분노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아. 자네 부모님도 그걸 원하실 거야. 조필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짊어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저씨,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세요. 알코올 중독도 치료하고. 그래야지. 이제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30년간의 억울함과 고통이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시아라는 여자는 뭔가 특별한 사람 같던데. 조필두가 갑자기 루시아를 언급하자 문태경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갑자기 루시아 씨 얘기를? 그 여자도 복수를 하려는 것 같아서. 자네처럼 정의로운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는데. 문태경은 루시아의 모습을 떠올리며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선택하려는 길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루시아 씨도 이해할 거예요. 정의가 복수보다 낫다는 걸. 그랬으면 좋겠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야. 두 사람은 함께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문태경은 부모님의 영전에 부끄럽지 않은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선재는 루시아가 사라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비자금 증거를 회수하기 위해 주연아를 찾았습니다. 주연아는 분식집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김선재가 갑자기 나타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주연아,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 김선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설이 언니는 아직 연락이 없어요. 주연아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김선재를 바라봤습니다. 직감적으로 그가 좋은 의도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루시아가 나한테 맡긴 중요한 서류가 있어. 혹시 어디에 보관해뒀는지 아니? 무슨 서류요? 저는 모르는데요. 주연아는 일부러 모른다고 했습니다. 설이가 김선재를 경계하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주연아,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야. 회사 기밀이 담긴 서류거든. 김선재의 목소리에는 점점 위협적인 기운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는 조급함을 감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언니가 무슨 서류를 어디에 숨겨뒀는지.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김선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자 주연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모른다고요.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그 서류를 찾지 못하면 큰일이 나. 제발 협조해달라고. 김선재는 주연아의 팔을 붙잡으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주연아는 아파하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아파요. 놓으세요. 하지만 김선재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어. 루시아가 숨겨둔 서류가 어디에 있어? 정말 모른다고 했잖아요. 주연아는 설이가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두었지만 김선재에게는 절대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김선재는 주연아를 위협적으로 바라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회사 기밀을 절도한 혐의로. 절도? 제가 뭘 훔쳤다는 거예요? 루시아와 공모해서 회사 기밀 서류를 빼돌렸잖아.
김선재의 협박에도 주연아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서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신고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끝까지 버틸 생각이야? 설의 언니가 돌아올 때까지 버틸 거예요. 주연아의 단호한 대답에 김선재는 이를 갈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주연아가 생각보다 강단이 있어서 당황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야. 김선재는 협박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연아는 이미 그의 모든 행동을 스텔라에게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연아는 김선재가 떠난 후 즉시 스텔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텔라님, 김선재가 다녀갔어요. 증거 서류를 찾으려고 저를 협박했어요. 수고했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네. 언제까지 버텨야 해요?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힘내. 주연아는 서리의 복수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민두식의 회장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민경채를 맞은편 의자에 앉혀두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그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역력했습니다. 경채야, 딸을 이렇게 의심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무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아. 민경채는 아버지의 변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는 루시아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왜 회사 전체에 네가 루시아를 납치했다는 소문이 도는 거야? 민두식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소문이에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함정? 누가 너를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야? 루시아요. 루시아가 저를 궁지로 몰기 위해 계획한 거예요. 민경채는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질 뿐이었습니다. 루시아가? 내 여자가 왜 그런 짓을 해? 네가 먼저 그 여자를 괴롭혔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고요. 이용? 루시아가 나를 이용해서 뭘 얻는다는 거야? 민두식은 민경채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루시아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이성적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회사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거라고요. 그만해. 루시아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민두식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 회사를 떠나겠어요. 민경채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부녀 간의 갈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떠나겠다고? 좋아. 하지만 루시아를 찾을 때까지는 아무도 이 회사를 떠날 수 없어. 감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 루시아에게 해를 끼친 놈은 누구든 용서 안 해. 민두식의 편집증적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경비팀에게 민경채의 동선을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민경채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루시아가 돌아올 때까지는 그래야 해. 내 여자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야. 그럼 저는 범인 취급을 받으며 지내라는 거네요. 범인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있으면 돼. 민두식의 차가운 대답에 민경채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루시아의 음모에 완벽하게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내가 뭘 후회해? 루시아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 후회하실 거라고요. 민경채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루시아,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반드시 네 정체를 밝혀서 아버지 눈을 뜨게 만들어주겠어. 하지만 이미 민두식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녀 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민강 유통은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복도에서 김선재를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 역시 어두웠습니다.
김변 어떻게 됐어? 루시아 찾았어? 아직이요. 하지만 곧 꼬리를 잡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세리는 루시아가 지정한 장소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강 공원의 벤치에 홀로 앉아있던 세리는 멀리서 다가오는 루시아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루시아. 세리는 달려가서 루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며칠간 쌓인 걱정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걱정 많이 했지? 백설이는 세리를 받아 안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미소를 죽음으로 몬 공범 중 하나였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아빠가 미쳐가고 있어. 세리는 루시아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루시아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지만 백설이에게는 그것이 위선으로만 보였습니다. 복잡한 일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무슨 일? 나한테도 말해줄 수 없어? 세리의 순진한 표정을 보며 백설이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4년 전 미소를 괴롭혔던 바로 그 아이가 지금은 자신을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 무슨 일? 무서운 일이야? 아니야.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백설이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세리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상관없어. 루시아는 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던 사람이야. 세리의 고백에 백설이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미소의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라고? 응. 진짜 엄마는 모르지만 루시아가 내게 해준 사랑은 진짜였어. 그래. 사랑이라고 생각해? 백설이는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세리에게 베푼 모든 친절은 복수를 위한 연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응. 루시아만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어. 세리의 순수한 표정을 보며 백설이는 미소를 죽음으로 몬 이 아이에게 어떤 동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세리야,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뭐든지 말해. 4년 전에 백미소라는 아이를 기억해? 세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백미소? 그 이름이 왜? 분식집 딸이었어. 너랑 카페에서 케이크를 비벼서 싸웠던. 아, 그 아이.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세리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루시아가 갑자기 그 옛날 일을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모르겠어. 그냥 옛날 일이잖아. 백설이는 세리의 무관심한 반응을 보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미소의 죽음을 그저 옛날 일로 치부하는 모습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어. 너 때문에. 뭐? 무슨 소리야? 세리는 당황하며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차가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백설이는 차갑게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세리와의 만남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루시아,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래?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들어가. 백설이는 세리의 애원하는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이 아이는 미소의 원수일 뿐 진정한 애정을 느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 곧 다시 만날 거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백설이의 차가운 미소에 세리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세리가 떠난 후 백설이는 휴대폰을 꺼내 스텔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시작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세리와의 작별도 끝났나? 작별이라기보다는 심판 전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백설이의 목소리에는 냉혹한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미소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리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스텔라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문태경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스텔라는 와인을 따르며 문태경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심각함이 가득했습니다.
문태경 씨,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인가요? 문태경은 소파에 앉으며 스텔라를 주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루시아에 대한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백설이 씨의 진짜 계획이 뭔가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스텔라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군요. 처음부터 의심했어요. 하지만 확신을 갖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문태경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백설이를 향한 깊은 애정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를 사랑하시나요? 네. 그녀가 백설이든 루시아든 상관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럼 왜 그녀를 말리지 않으셨어요? 스텔라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리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게 됐어요. 딸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문태경의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복수가 완성되면 그녀도 무사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민두식을 완전히 파멸시키려면 백설의 자신도 희생될 수 있어요. 그녀는 그것까지 각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태경은 급하게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막아야 해요. 어떻게 막을 건가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백설이 씨를 찾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함께 떠나자고 설득하겠어요. 스텔라는 문태경의 순진함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들을 것 같아요? 딸을 잃은 어머니의 복수심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래도 시도해 볼 거예요. 미소도 어머니가 파멸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문태경의 말에 스텔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녀는 이미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단계라니? 민두식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직접 대결을 벌일 거예요. 스텔라의 설명에 문태경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그럴 예정인가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에. 그녀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거든요. 문태경은 즉시 백설이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백설이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발요. 알려줘도 그녀를 말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함께 정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설득해보겠어요. 문태경의 간절한 부탁에 스텔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백설이의 복수도 중요했지만 그녀의 안전도 걱정되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녀가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시도해보겠어요. 복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스텔라는 백설이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문태경은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백설이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그녀가 파멸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달려갔습니다. 민두식의 개인 별장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백설이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민두식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루시아의 가면을 쓰지 않고 백설의 본연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백설이의 차분한 목소리에 민두식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며칠간 애타게 기다렸던 루시아가 마침내 나타난 것입니다. 루시아, 어디 있었어? 미치겠어. 민두식은 거의 뛰어가듯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차갑게 한 발 물러서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회장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 일단 내 품에 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저는 루시아가 아니에요. 백설이의 첫마디에 민두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루시아잖아. 제 진짜 이름은 백설이에요. 4년 전 혼자 딸을 키우며 분식집을 운영했던 여자. 민두식은 백설이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설이라고? 그게 무슨? 백미소라는 딸이 있었어요. 4년 전에 민세리와 시비가 붙어서 폭행당했고
그 사건이 조작되면서 결국 자살했어요. 백설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민두식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미소. 백미소? 설마. 네. 회장님이 덮어준 그 사건이에요. 제 딸이 죽게 만든 사건. 민두식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이 죽음으로 몬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너는 복수하려고 내게 접근한 거야?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백설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두식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야? 회장님에 대한 마음도 진심이었어요. 그게 제일 괴로웠어요. 민두식은 백설이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랑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진심이었다고? 그럼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어서요. 그리고 제 딸의 복수를 완성해야 해요. 복수? 민두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설이가 어떤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지 두려웠습니다. 회장님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세상에 알리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설이야. 민두식은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제 딸은 돌아오지 않아요. 나도 알아.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민두식은 무릎을 꿇고 백설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민두식의 간절한 외침에 백설이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좋아. 내가 모든 걸 인정할게. 하지만 너에 대한 내 사랑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 그것만은 믿어줘. 민두식의 마지막 고백에 백설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찢어지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민경채는 사장실에서 김선재와 함께 절망적인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의 정체가 밝혀지고 아버지가 모든 죄를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변,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민경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죠.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김선재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표정 역시 어두웠습니다. 무슨 방법? 아버지가 모든 걸 자백하겠다고 하는데 회장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김선재의 말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비자금 횡령 증거가 이미 노출된 상황에서 그도 구속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김변, 실은 당신도 도망갈 생각하고 있죠? 민경채의 날카로운 지적에 김선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비자금 횡령 증거가 다 나왔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이미 해외 도주 준비하고 있죠? 김선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해외 도주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민 사장님, 저는 됐어요. 각자 살 길 찾아야죠. 민경채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김선재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김선재가 일어나려는 순간 민경채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김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줘요. 무엇을요? 백설이. 아니, 루시아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민경채의 눈에는 광기 어린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어차피 당신도 끝이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여자만 데려가 주세요. 김선재는 민경채의 제안에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차피 자신도 끝이라면 백설이를 처리하고 도주하는 것도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에서. 위험? 지금보다 더 위험할 게 뭐가 있어요? 민경채는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에서 마지막 복수만이 남은 목표였습니다.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해보죠.
김선재도 결심을 굳혔습니다. 백설이에게 당한 모든 것을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시도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에서 백설이를 해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김선재는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민경채는 홀로 남아 무너진 민강 유통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민경채는 회장실 창문으로 바라보이는 서울 시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자신의 왕국이 될 줄 알았던 민강 유통은 이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백설이, 당신이 이겼어요. 민경채는 마지막으로 백설이에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복수 앞에서 자신들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민경채는 체포영장을 받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경채 씨,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알겠어요. 민경채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한때 자신이 통치하던 이 공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민강 유통의 몰락과 함께 그들의 야망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소의 무덤 앞에서 백설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을 무덤 앞에 놓으며 그녀는 딸에게 마지막 보고를 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해냈어. 네 억울함을 모두 풀어줬어. 백설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마침내 복수를 완성했다는 안도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민두식도 민경채도 김선재도 모두 대가를 치렀어. 이제 엄마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설이는 돌아보지 않고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백설이 씨.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장미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소에게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문태경은 장미를 무덤 앞에 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소야, 늦게 알아서 미안해. 네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미안해. 백설이는 문태경의 진심 어린 인사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본부장님은 왜 여기 왔어요? 복수는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요. 문태경은 백설이를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복수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백설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정직한 회사를 세워요. 미소도 그걸 원할 거예요. 미소가 원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복수만 생각했거든요. 그때 멀리서 달려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시아. 민셀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백설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세리야? 진짜 이름이 백설이라면서. 상관없어. 나는 루시아로 부를 거야. 민세리는 백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백설이는 세리를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만은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았습니다. 세리야, 너도 내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알았어. 하지만 루시아가 나한테 해준 사랑은 진짜였잖아. 사랑이라. 백설이는 복수 과정에서 세리에게 베푼 친절이 정말 사랑이었는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루시아,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 세리의 순진한 질문에 백설이는 당황했습니다. 복수가 끝난 후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럼 우리 함께 찾아가요. 새로운 삶을. 문태경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제안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백설이는 무덤을 향해 고백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뭘 해야 할지 막막해. 네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니? 백설이 씨. 문태경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소는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걸. 희망이라. 그런 게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돼요. 세리도 백설이의 다른 쪽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우리 같이 새로운 가족이 되자.
백설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서서히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다시 사는 법을 배워볼게. 복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무덤을 떠났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백설이에게는 두렵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태양을 삼켰던 여자가 이제는 다시 태양을 찾는 거네요. 문태경의 말에 백설이는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니까. 백설이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지만 복수 이외의 삶을 시작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소가 진정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생각해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